자, 이제 갑인 일주요. 갑인은 보시면은 이제는 완전히 자기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호랑이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푸른 호랑이.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용맹한 그야말로 호랑이의 상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풀숲에 서슬이 푸른색 호랑이가 고개를 밖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맹한 이게 뭐냐면은 걸록이잖아요. 예. 가장 청년기. 예. 그래서 갑인이 청년기의 모습이니까 굉장히 씩씩하고 용감한 그런 호랑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기세가 당당해. 예. 그러니까 뭐 갑목인데 뿌리까지 있어. 그럼 어떻게 써요? 예. 절대 남한테 아부 안 하죠. 그래서 갑의 기질이 가장 큰 세고 마치 장군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게 이게 갑인이다. 그래서 기세가 당당하니 남에게 아부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또 갑목 자체가 이게 우두머리예요. 어디선가 꼭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근데 여기 또 자기까지 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곧 짐이다 이거야. 예. 그래서 이때는 어디 가서든지 꼭 자기가 꼭 단체장을 하려고 하고 반장이나 뭔가 또 그런 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그 사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직책을 줘야 되나 이랬을 때 갑인일주 있잖아요. 감투를 씌워주면 일을 잘합니다. 근데 갑인일주 감투를 씌워주지 않잖아요. 의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도 갑인일주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하나만 잘해도 상장 주는 거 있죠. 뭐 물 떠줬어도 뭐 착한 어린이상 뭐 이렇게 해갖고 자꾸만 얘를 이렇게 복돋아 주면 잘하는 게 갑인이에요. 융통성이 부족하고 자기 고집이 강해. 왜냐면 이게 직선적이잖아. 그죠? 갑목이 그냥 직선으로 앞으로 나가는 융통성은 약해요. 부모와의 관계가 서먹하고 결혼하면 부부간 애정운도 약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한테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근데 갑인은 상대한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고야. 마치 청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년이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고집이 가장 세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왜 애들이 뭐 고등학교 또 중학교가 잘 어렵잖아요. 거기다 조금 더 크면 철이 들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시기. 가장 자기 주장이 강한 시기. 그래서 겉보기도 화려하지만 내면은 고독하고 재물운도 떨어진다. 왜냐면 이게 비견이 되기 때문에 요 자체가. 그러니까 비견하고 겁재라는 거는 재성을 밀어내는 형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배우자 자리가 비견으로 앉아 있으면 거의 배우자 자리가 안 좋아요.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배우자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최고인데 상대방이 뭘 좋아하겠냐 이거지. 예. 그래서 배우자 자리가 안 좋습니다. 예전에 여자 고집 세면은 소위 말해서 쓸데가 없었어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못하고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그리고 집에서는 남편하고 싸움만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게 갑인이라도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의 사주풀이는 특별히 여자를 따로 나눠서 보질 않습니다. 남녀 같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순진하고 담백한 성격이지만 표현이 서툴고 이건 또 뭐냐면 얘가 갑인이 만약에 병화나 정화를 만나면 자기가 바깥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요 자체가 갑인 자체가 이게 병화를 속으로 갖고 있으면서 바깥으로 투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 고집이 있고 한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고집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런 성향이 돼서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갑목 자체가 밀고 나가는 성격이잖아요. 특히 가을에 태어난 갑인일주는 사폐일이 돼서 재물의 풍파가 심하고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했는데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사폐일은 요거 반대 계절이야. 갑인일주는 봄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에 태어난 거야. 가을에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폐일은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 나는 뭔가 막 의기양양해서 하려고 하는데 가을이기 때문에 이제는 곧 이파리를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이때는요 의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재물풍파도 많고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는다. 왜냐하면 여기가 가을이 여기서 보면 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관이 힘이 있어서 나무를 억제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별로 좋은 일조로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봄, 여름에 태어나서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이 얘기는 뭐냐면 봄을 만나게 되면 자기 계절이죠. 활기차죠. 자기 계절이니까. 근데 여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름을 만나게 되면 내 나무 자체가 병화를 갖고 있는 것이 바깥으로 확 드러나서 나를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인일주가 여름을 만나서 조화가 잘 이루잖아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사주가 돼요. 직업적으로는 개인 사업보다는 왜냐면 비견의 특징이 기술직인데 그런 비견이 왜 기술직이냐? 왜냐면 남 밑에 들어가기 싫다 이거야. 누가 나 간섭하는 거 싫어. 그럼 뭐예요? 전문가가 돼야지. 예, 그래서 기술직이 됩니다. 영구직 2년, 안정적인 생활하는 게 좋고요. 건강으로는 이게 간장, 위장, 이게 뭐냐면 여긴 또 화하고 연결이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호흡기 질환, 예, 신경통, 성병, 피부질환, 예, 요런 주의가 필요하다. 남자는 어떤 남자 만나느냐? 갑인 일주가. 예, 신인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라고요. 그럼 뭐요? 이건 태가 되죠. 그러면 여기 내가 만난 남자는 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남자, 태, 그 다음에 직업을 갖고 있는 남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기인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병화로 보라 했죠. 그죠? 예, 병화가 인을 만나면. 그럼 요거 뭐예요? 사가 되죠. 그래서 간목일간이 예, 여자를 만나면은 조용한 여자를 만난다. 그 다음에 요게 절이나 태나 이런 거는 12운성이 다 써 있잖아요. 이거를 갖고 자꾸만 읽어보시면서 해석을 하세요. 네,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갑진이 땅에 뿌리가 있는데 여기 을목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재물을 조심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돼요. 우선 첫 번째, 여기가 용이잖아. 용이 하늘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뭐예요? 야망과 패기가 있는. 여기 목 자체가 이게 청년이에요. 예, 어린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용인데 아주 패기만만한 용. 예, 요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갑진일주는 진중에 재성에 무토가 있고 인성이 있죠. 그럼 일주론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요거예요. 요 밑에 뭐를 깔고 있느냐? 무토하고 개수예요. 그 무토는 뭐예요? 편재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인성을 깔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진중에 뭐가 있죠? 을목이 있죠. 겁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쉽게 통변을 하시려면 어떻게 통변하시면 되냐면 여기 갑진일주의 성격이 요걸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편재 성향과 정인의 성향과 그 다음에 겁재의 성향. 요게 이제 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요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겁재는 뭐예요? 굉장히 자존심 강하고 질투심 강하고 요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또 정인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 올바름도 있지만 굉장히 따지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무토는 뭐예요? 재물이죠. 예,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갑진일주로 태어나죠. 그러면 속에 이제 무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성 편력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주론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주론 밑에 지장간을 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을 해석하면은 그 성격이 그대로 잘 맞아요. 예, 이것도 이제 하나의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공부하시면서 이걸 배워야 될 거는 해석하는 요령을 배워야 돼요. 이게 편재를 깔고 있는 거죠. 그죠? 그 편재 속에 뭐를 갖고 있느냐? 을목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편재는 투기성이잖아요. 투기성 중에 을목을 갖고 있으니까 겁재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겁재가 나쁜 역할을 할 때는 내가 남한테 뺏기지만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걸 뺏어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을목이 있어서 무조건 뺏긴다가 아니라 사주 전체의 구성에서 사주가 굉장히 구성이 좋은데 갑진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사람은요, 여러 사람 중에서 뛰어나게 좀 잘 보는 사람이 돼요. 그게 왜냐면 인성 자체가 또 문서가 되죠. 문서에서 편재니까, 거기다 겁재니까. 예, 그래서 뭔가 남이 망해가는 거를 갖고 딱 찍어서 돈 버는 사람, 이렇게도 해석해도 되고.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은 여기서 무궁무진하게 여러분이 육친 배운 거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또 사주의 진중의 개수, 인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 인성이 있어서 자꾸만 얘를 키워주니까 얘가 자꾸만 기고만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때는 자기가 기고만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이제 나쁘게 이제 일을 만들 수도 있다. 분수에 넘치는 욕심으로 성급하게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투기성이나 도박에 빠질 수가 했는데, 왜냐면 편재니까. 또 편재를 가지고 있지만 아까 얘기처럼 겁재를 플러스 시키잖아요. 이 겁재가 도둑심보예요. 도둑심보가 꼭 남의 거를 훔쳐온다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따먹고 싶다. 겁재가 있는 애들을 공부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얘가 누구를 딱 정해요. 근데 내가 쟤를 이기겠다고 딱 생각하잖아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겁재가 이거 성공하는 별 중에 하나예요. 찐일주가 조화를 잘 이루면 어떤 일주든지 이건 똑같아.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예요?
일주 하나 가지고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조화를 잘 이루면 그만큼 얘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왜? 편지에다가 인성도 있어. 갑진 백호살도 있잖아요. 백호는 뭐냐면 굉장히 스피드한 거예요. 호랑이잖아. 얼마나 스피드해요. 그래서 이게 갑진 일주가 존역할 때는요, 출세도 빠르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능력도 굉장히 빨라요. 이게 백호살이나 이걸 꼭 나쁘게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급하게 서두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급하게 서두르기 때문에 성공도 하고, 이게 뭐냐, 우리나라가 급하게 빨리빨리 나라였죠. 그래서 망하기도 했지만은 또 급하게 해서 성공했잖아요. 갑진의 백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사주가 좋은데 갑진이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행동이 민첩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사주가 나쁜데 갑진이 있잖아요. 민첩하게 행동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역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나쁠 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두 가지를 겸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갑진 나쁜 쪽, 백호살, 사고수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불어 지는 인수의 수를 가두는 저장고이자 묘지이며 화기에 해당하므로 사주의 수익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자녀에 인한 근심이 많거나 혹은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다 했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무엇의 무덤이냐? 수의 무덤이잖아요. 그죠? 물이 모아두는 곳이죠. 이제 물이 모아두는 것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간목일간이 화가 자식이잖아요. 물이 많으면 수분이 있어서 불씨가 꺼지죠. 예, 그래서 나쁘게 얘기한 것이고 또 남자한테는 금이 자식이잖아요. 그럼 물이 많이 들면 이 금이 이것 자체가 녹이 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또한 내가 여기 책에 있으니까 설명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뭐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부 자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남편은 뭐가 돼요? 신진이 되니까 요게 여자 입장에서 정관이 되잖아요. 그게 남자가 묘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남자 운이 약하다. 그래서 백호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기토가 여자죠. 정제. 그죠? 그러면 기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겁재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12운성법으로 대입해요. 간목일간에서 남편은 묘궁에 들어가는 것이고 간목일간에서 부인은 쇠퇴한 거예요. 근데 이 쇠가 또 뭐예요? 반환살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부인은 되게 편안한 여자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갑진 일주에서 남자는 부인 자리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직업으로는 스포츠 분야, 기획, 예술 분야, 금융업, 왜냐면 편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림 사업, 예, 공직자, 그 전문직. 이 개수가 들어있어서 연구직, 전문직이고요. 그 다음에 조림은 뭐냐면 이게 땅이잖아요. 땅에다가 나무 심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경 이렇게 왜 조림하는 거, 환경 사업하는 사람, 예,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마치 땅에 나무가 자라는 모습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건강으로는 소화기 계통, 그 다음에 척추, 혈압, 성병 등과 관련가 있고요. 또 진토는 여자의 자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진 속에 개수가 있고요. 또 을목이 있죠. 그리고 을목 자체가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심어주는 것이 진토예요. 그래서 여자의 물을 가두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자의 생식계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갑진일간의 천간의 간목이 지지의 진토를 극하는 구조로 사주에서 목이 강하거나 이 얘기는 간목이 진토인데 이걸 거꾸로 보세요. 여기 간목이 뿌리가 강하다 보니까 그럼 얘가 뿌리가 내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너무 나무가 강하면 이 토양이 허물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진술충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궁에 충을 때려서 자궁이 무너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자 자궁에 이상이 생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기는 내 성격과 그 다음에 부부궁만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설명한 거는 또 이런 식으로 딴 데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자식 자리에 아까도 했지만 병어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식이 튼튼합니다. 예, 요게 수의 창고라 물이 불을 끄니까 자식궁이 나쁘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우선은 지장간의 것을 가지고 성격을 보고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거를 가지고 배우자만 봐라. 나머지는 보지 않는 것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세요.